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할 코인인 리플코인입니다. 자, 리플코인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움직이고 있죠. 자,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결국엔 다시 900원 위로 올려놓긴 했지만 정말 엄청난 변동성입니다. 자, 해당되는 부분 700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750원, 800원, 그리고 850원, 900원, 그리고 1000원 라인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900원 라인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리플코인 지긋지긋하시죠? 그냥 올라가도 괜찮을 만한 상승의 모멘텀들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1000원 라인을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끌어올렸다가 다시 이렇게 변동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치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리플코인을 투자하는 목적, 투자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라고 하는 거. 첫 번째로 CBDC라는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자, 이 CBDC 이게 뭡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 지폐, 동전들 이제 우리 이용 안 하죠. 이 부분이 이제는 디지털 화폐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를 가져가고 있다.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CBDC 말고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세 번째로 뭐가 있죠? ETF부터 그리고 IPO까지. 자, 리플랩스의 IPO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부분까지도 상승의 모멘텀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게 바로 리플 코인이에요. 근데 이렇게 엄청난 긍정적인 이벤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SEC가 계속적으로 너희는 증권이니까 우리 증권법을 따라야 된다. SEC는 참고로 증권위원회입니다. 이러한 아이들이 계속 리플 압박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변동성을 계속 보여주고 리플과 SEC의 소송이 마무리가 되지 않는 한 절대로 안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미국의 증권위원회가 리플을 압박하는 부분 엄청난 악재성 이슈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는 슬기롭게 매매 대응을 해야 될지, 그냥 무턱대고 100% 모두 다 매수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100% 모두 매도하고 더 빨리 올라가는 코인을 잡아 들어가야 되겠다, 이거는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상승 모멘텀에 따른 목표 단가는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 또한 이러한 상승 모멘텀들은 고래 또한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개인이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죠. 자, 이러한 부분들도 오늘 영상에서 하나씩 하나씩 잡아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일봉상 보면 지금 이게 차트가 일봉이거든요. 정말 복잡하고 하방 압박을 많이 받았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계단식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움직였다는 그 부분, 또한 기술적 분석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여기 장기 이평선을 단기 이평선에 뚫고 올라가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되면서 상승력은 계단식으로 끌어올라갔다 라고 한다면 아직 추세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900원 라인을 지지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술적 분석뿐만 아니라 기본적 분석까지도 같이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부분을 추천드리겠고요. 리플코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알고 있으면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씩 잡아드릴 거니까 오랫동안 투자하셨던 분들, 강력한 홀더분들이 많은 게 바로 리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플 코인 우리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그 관점을 같이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전송해 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니까 문자를 먼저 받아보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문자 보내는 게 번거롭다, 아랫부분에 보시면 링크 하나 있습니다. 파란색 링크 클릭하시면 카톡방으로 바로 연결되실 거니까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 받아도 충분할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플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리플코인 SEC가 계속적으로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근데 리플코인 일봉상 보면 다시 원점을 돌아간 것 같다, 또 떨어질 것 같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금 주봉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주봉에서 이 박스권 라인을 돌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돌파 시도하고 있습니까?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간다는 건 어떤 걸 말합니까? 확실하게 우상향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충분하겠죠. 근데 이 리플이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있다 한들 SEC가 시장을 압박하고 있으니까 절대 못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도 분명히 뭐 틀린 말씀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SEC는 기관입니다. 기관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 입장에서 SEC를 배제하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법원을 통해서 이러한 결정을 했었죠.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예전에 리플 CEO가 이야기했던 부분이거든요. SEC의 소송에서 우리가 리플이 많이 지게 된다면 나는 미국을 떠날 것이다. 이때 리플은 급등했고 시총 6위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2022년도 6월 때 나왔던 뉴스였거든요. 자, 리플 CEO는 왜 이렇게 강력한 발언을 했을까요? 자, 리플이 미국을 버리고 해당되는 다른 나라로 이동하게 되면 훨씬 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는 부분인데 말 그대로 리플 코인은 이제 너희들은 증권이 아니니까 우리나라로 와라 러브콜을 보낸 나라가 엄청 많거든요.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유럽 그리고 아시아도에도 마찬가지로 리플 너희는 증권이 아니니까 우리나라 쪽으로 와 이렇게 러브콜 보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리플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린 미국을 떠나도 다른 나라로 가면 충분하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은 오히려 급등했고 시총 6위를 바로 회복했던 모습을 보였던 게 2022년도였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 있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당연하겠지만 미국 법원은 이런 결정 내립니다. 리플 그리고 SEC 너희 빨리 합의해라. 합의하고 내년 2월까지 합의안을 마련해라. 내년 2월이면 언제입니까? 24년도 2월 지난달이었습니다. 근데 지난달에 아무런 이벤트 없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리플을 투자하고 있는 많은 분들 또 실망감에 실망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자, 실망 매물이 나오는 현상을 갖고 왔다. 근데 SEC가 언제까지 리플을 압박할 수 있을 것인가? 리플, 미국 법원 또한 리플과 SEC 두 가지의 손을 둘 다 들어주고 있는 현재 시점에 SEC는 이제 시간과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실망 매물이 나왔던 지난 2월 달을 대비해서 2월 달에 엄청난 고래들의 물량이 유입되었거든요. 자, 차트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게 일봉으로 볼게요. 일봉 보시면 어떻습니까? 확실하게 지난달 어떻게 움직임을 보였습니까? 거래량이 더욱더 증가하면서 상승력 또한 같이 가져왔죠. 거래량이 증가했다.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하방 압박을 가져왔던 부분을 뒤로 하고 다시 재차 상승력을 가져오게끔 만들었다는 거.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확실하게 리플 안에 들어가 있는 고래들의 움직임이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죠. 고래의 움직임이 시작했다는 건 앞으로 시장 규모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관점을 만들고 그 부분을 통해서 리플 안에 고래들은 어떠한 이벤트로 이렇게 상승력을 가져오고 있을까? 당연하겠지만 리플의 고래들은 어떤 세력입니까? 기업이고 기관이죠. 이러한 아이들이 개인들의 물량을 계속적으로 털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고래들은 계속적으로 저가의 매집량을 구축했습니다. 저가의 매집을 했는데 개인들이 막 들어오게 되면 어때요? 해당되는 상승에도 매도하고 떨어져도 매도하고 횡보해도 매도하는 게 바로 개인이기 때문에 잠재적인 매도 물량은 털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고래들이기 때문에 우리 이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나온다 하더라도 거래량이 올라왔고 다시 떨어질 때는 거래량이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을 보게 된다. 그렇다는 건 뭡니까? 고래들의 이탈 물량은 없다라고 봐도 충분하다는 거. 더군다나 락업 물량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이 락업 물량은 보고 갈게요. 자, 보시면 매달 첫 영업일 날 리플은 언제든지 락업이 해제가 됩니다. 자, 락업이라는 게 뭡니까? 매도를 못하게 묶어놓은 물량이에요. 매도를 못하게 묶어놨는데 3월 1일 날짜로 3억 개, 5억 개, 2억 개가 락업이 해제가 됐다. 그러면 바로 매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떨어질 위험성이 크겠네요. 라고 판단할 수 있죠. 자, 보통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 락업이라는 거는 고래들 입장에서도 묶어놨던 물량이 많이 올라갔으면 이때는 매도 생각을 해보겠죠. 근데 덤핑 물량도 아니고 매도 물량이 지금 현재 시점에 매도한다는 건 확실하게 900원 라인 1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매도를 해야 될까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락업 해제됐다고 해서 매도를 바로 할까요? 그렇지가 않죠. 자, 3월 1일 날짜로 락업이 해제가 되었는데 어때요? 3월 2일 날짜로 재차 락업되는 물량이 어떻습니까? 5억 개, 2억 개가 다시 락업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 그만큼 현재 고래들 또한 지금 시점에 매도할 생각은 아예 없다라고 보셔도 충분하다는 거. 근데 지금 매도하는 물량은 누구의 물량입니까? 물론 지쳐서 힘이 빠져서 매도가 나오는 물량은 개인들의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변동성이 나와주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SEC 입장에선 시간이 없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런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시죠. 자, 해당되는 그 부분 미국 법원에 어떤 걸 요청했습니까? 뭐 리플도 마찬가지지만 SEC 또한 소송을 준비하면서 제출 기간, 소송의 준비 서면을 제출 기간을 연장 신청했습니다. 3월 22일 이미 신청했고 이미 내렸죠. 4월 22일로 연장했고 그리고 SEC 답변서 제출 기한은 5월 6일까지로 연장할 것. 그리고 리플 또한 마찬가지로 판매 내역 제출 자료를 연기 요청했습니다. 자, 리플도 마찬가지고 SEC도 마찬가지고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연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연기하는 동안 리플과 SEC 물밑적으로 합의점을 찾고 있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죠. 이들이 확인을 하고 합의를 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하겠지만 시장 규모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 SEC가 왜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 그 이유는 바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앞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미국 대선을 앞에 두고 있다. 그 마찬가지로 SEC의 시장 규모를 계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공화당 후보들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자, 이 내용 한번 보시죠. 차기 대선 공화당 후보는 현 정부의 암호화폐 접근법은 아예 유턴을 해야 됩니다. SEC 권한이 과도합니다. 자, 공화당 대선 후보는 뭐라고 합니까? 당선되면 대다수의 암호화폐 규제는 철폐할 것이고 SEC 규모는 축소할 것입니다. 자, 왜 이런 공약들을 펼치고 있을까? 당연하겠지만 SEC 입장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공화당으로 바뀐다. 투표가 앞두고 있다. 대선을 앞에 두고 있다면 표를 받아야 되는 공화당 후보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확실히 국민들한테 표를 받기 위한 공약을 펼쳐내겠죠. 왜 우리나라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 또한 우리 비트코인 ETF 거래가 안 된다면서 우리가 거래할 수 있게 해주겠다. 라고 공약을 펼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국민들한테 표를 받으려고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공약이 부실하다. 그러면 표를 못 받겠죠. 근데 SEC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미국 국민들의 80% 이상이 주식시장과 코인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확실하게 이 국민들은 투자에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SEC가 시장을 이렇게나 압박한다. 그리고 니플에 갖고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입니다. 당연하겠죠. 이러한 미국의 리플 보유량이 많다고 한다면 확실하게 표를 받기 위해선 이러한 공약들은 필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확실하게 현재 리플의 SEC는 굉장히 발등에 불 떨어진 심정으로 있을 거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알고 있는 고래들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하겠지만 조금 더 매집량을 늘리고 싶겠죠. 매집량을 늘리고 싶은데 올라가는 걸 따라서 매수하겠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올라갔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리고 올라갔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리고 왜 이런 변수를 반복적으로 보여줄까? 저점에 매수하기 위해서. 자, 올라가던 것을 다시 저점에 매수한다. 이거 자전거래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고래들이 매집하는 거 어떻게 매집합니까? 위에 단계에 매도 주문을 걸어놓습니다. 물량이 많다. 저항대가 많다라고 표현하죠. 맞고 떨어지는 물량을 누가 받습니까? 다시 고래들은 재매수합니다. 이거를 자전거래라고 했죠. 이 자전거래는 굉장히 위험한 거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 개인들 물량은 어쩔 수 없이 속고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죠. 물론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다른 코인들 1000% 올라갔습니다. 500% 올라갔습니다. 근데 리플은요. 올라간 게 고작 요거 올라갔다. 당연히 지칠 수밖에 없겠죠. 지친 부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리플은 계속적으로 우상향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고점에 매수만 안 했다 한다면 절대로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먼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플한테 또 속았다. 물론 고점에 잡으셨던 분들 힘들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매수라든지 매도를 할 때 이 비중을 나누어서 들어가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다. 왜? 우리의 투자 심리를 잡기 위해서는 저점에 확실하게 비중을 나누어서 매매를 해야지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비중 관리라는 부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문자를 먼저 넣어 드릴게요. 상단 부분에 보시면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은 먼저 문자로 넣어드릴 거고 말씀을 드렸지만 문자 내용 문자 번거롭다 아랫부분에 카톡방 링크 바로 열어놨으니까 이 파란색 링크 클릭하시면 카톡방으로 바로 연결되실 거고 문자도 무료고 카톡방도 무료니까 함께 실시간 매매 투자하기 위해서 말씀드려 놓은 통로니까 확인해 보시고 함께 투자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영상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자,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니플
그러면 정치적으로 계속적으로 리플 코인에 압박하고 있는 SEC 또한 시간이 별로 남아있지 않다. 자, 정치적으로 뿐일까요? 리플 코인 갖고 있는 상승 모멘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CBDC입니다. 자, 이러한 CBDC를 앞에 두고 리플과 SEC 합의는 11월 대선 결과가 변수가 나올 것이다. 말씀드렸던 공화당 후보들의 정치적 안목이 계속적으로 압박을 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말씀을 드렸던 달러에 대해서 미국 달러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거든요. 자 보시면 브릭스가 뭉치고 있다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브릭스는 뭡니까? 탈달러를 외치는 나라들이 뭉치고 있는 곳입니다. 탈달러. 당연히 미국이라는 나라는 왜 국제적 1위가 될 수 있습니까? 매년 적자 국가인데 당연히 달러를 발행하기 때문이에요.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은 항상 세계적 1위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CBDC의 후진국이라고 합니다. CBDC가 뭐라고 했습니까? 디지털 화폐라고 했죠. 우리나라 한국은행 2차원 충제 또한 마찬가지로 CBDC의 개발 속도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CBDC는 전 세계적으로 계속적으로 발전 속도를 높일 수밖에 없어요. 브릭스가 뭉친다. 탈달러의 국가들이 뭉치고 있는데 CBDC의 후진국이라고 합니다. 왜 후진국일까? 당연히 리플한테 압박감을 주고 있는 SEC 때문에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었던 미국의 입장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미국의 연준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보시죠. 자, 미국 연준은 CBDC가 더 이상 늦춰지게 되면 달러의 입지가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난 2월 달에 나왔던 뉴스였거든요. 미국 연준은 달러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아이들, 뭐 다들 알고 있으시죠? 달러의 CBDC가 더 이상 늦춰지게 되면 달러의 입지는 위협을 가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CBDC는 우리 또한 개발 속도를 높여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입장에서 계속적으로 해당되는 리플을 압박을 이제 더 이상 풀고 있는 부분, 어떤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냐? 이건 보세요. 지난 2월 때 나왔던 뉴스였거든요. 리플의 임원은 리플은 3년 만에 MTL 서비스에 송금 라이센스 관련 제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3년 만에 말이죠. 자, 3년 만에 그러면 3년 동안 SEC한테 시장을 압박당했던 그 부분을 뒤로하고 이제는 MTL 서비스, 이 송금 라이센스를 관련된 제품을 발표하겠다. 그만큼 SEC한테 이제는 벗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이것뿐만이 아니죠. 미국을 떠나겠다. 우리는 SEC한테 지면 미국 떠나겠다라고 했던 아이들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스탠다드 커스터디를 인수했습니다. 수탁 업체를 인수했다는 거. 미국 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만큼 리플은 이제 미국에서 계속적인 발전 속도, 사업 확장을 늘려나가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리플 CEO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ETF의 많은 등장은 당연하다. 지금 밈 토큰에 대해서 ETF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해당되는 ETF라는 거, ETF가 뭡니까? 펀드죠. 펀드라는 거는 고래들의 자금이 무조건적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들 자금만으로 펀드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ETF가 나오고 이더리움 ETF가 나온다. 이더리움 ETF는 바로 알트코인의 ETF 시대를 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ETF는 누가 될 것인가? 뭐 솔라나도 많이 나오고 있고 해당되는 도지코인도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그런 부분들 속에서 고래의 유입량이 많은 코인이 또 뭐가 있습니까? 바로 리플입니다. 왜 이런 고래들의 영향이 많이 들어가 있을까? 당연히 리플 CEO가 XRP의 ETF를 얘기했던 거는 당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찾아볼 수 있거든요. 자, 리플코인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러한 은행권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어느 은행입니까? 노바티, 니움, SBI, SCB, 비테크, SABB, 모듈러 이러한 은행권들은 다 유럽에 있고 아시아에 있고 아랍에미리트에 있습니다. 이러한 은행들은 누굽니까? 리플의 파트너사예요. 리플의 파트너사들, 곧 말은 리플의 고객사들이라고 하죠. 고객사들은 고래들의 움직임을 같이 분석하면서 리플 안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만약 리플이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없다라고 한다면 고객사들이 그대로 남아 있겠습니까? 안 남아 있죠. 벌써 나갑니다. 근데 이 고객사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하다못해 IMF라는 국제통화기금 또한 리플과 손을 맞잡고 CBDC의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리플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들은 꾸준히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리플의 고래들은 그만큼 많이 유지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니플 코인 어떻습니까? 여전히 힘든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단가들 보이시죠? 어떻게 갔습니까? 700원 라인까지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계단식 상승력을 끌어올리면서 올라갔는데 여기에서 또 900원 라인까지 또 떨어지니까 힘들 수밖에 없고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니플의 상승 모멘텀은 변동이 없다라는 거. 상승의 모멘텀에 변동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투자하고 있는 이유가 변한 게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오랫동안 걸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돈을 투자하지만 시간을 같이 투자해야 된다는 거. 이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간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의 비중 관리는 무조건 필요할 수밖에 없다. 100% 모두 들어가 있는데 당장 안 올라가니까 매도하고 싶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어떻게 나누느냐. 그렇기 때문에 수익 구조가 더욱더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니플코인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로 전송해 드릴 거고요.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입니다. 그리고 문자 보내는 게 번거롭다. 아랫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카톡방으로 연결되실 거니까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도 함께 받아도 충분하겠죠. 카톡방도 무료, 문자도 무료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